한편의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 시장으로 꼽히는 이웃나라의 요구에 정면으로 안 된다고 맞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 한 편의 흥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어떻게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일본 배급사가 영화를 좀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자 한국 제작사 쇼박스가 이렇게 딱 잘라 답했다고 하죠. 와,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타협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일본 영상윤리위원회에서는 특정 장면이 너무 잔인하니까 삭제해달라고 했고요. 수입사는 심지어 포스터를 전혀 다른 분위기, 무슨 핑크빛 로맨스물처럼 바꾸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작진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아니요. 원작의 비전을 단 1초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뚝심을 부렸을까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무려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온 한 감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야,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장항준 감독 30이 넘어서 데뷔했는데 그 뒤로 20년이 넘도록 만드는 영화마다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24사 차에 내놓은 이 영화로 개봉 단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1000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화가 대박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대한민국 탑작가 김은희의 남편으로 더 자주 불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영화 한 편으로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감독과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야기가 대체 뭐길래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걸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죠. 로튼토마토에서 관객 점수가 무려 99%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상 만점이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의 역사나 배우를 전혀 모르는 해외 관객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거죠. 수많은 리뷰 중에 저는 이 미국 관객의 리뷰가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연기가 와, 너무나 처절하고 강력해서 언어의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의 표정과 몸짓 자체가 하나의 언어였던 셈이죠. 이 영화가 일으킨 파장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북미와 호주 등 서구권에서 성공적으로 개봉했고요. 심지어 정식 개봉도 하기 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팬들이 SNS를 통해 제발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늘 해피엔딩만 보던 할리우드 관객들은 이 영화의 충격적인 결말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는데 이게 오히려 한국 역사에 대한 거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과 충격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한 명이 수양대군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위키피디어를 막 정독하고 온 다른 미국인이 장문의 답글을 달아주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한 이 영화의 반음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일본과의 갈등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일본,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작진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들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는 위험을 감수했던 걸까요? 정답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단순한 대답 뒤에는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준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근원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일본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는 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일본이 이거 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전 세계가 먼저 이 영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속 시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급상과 제작사가 대치하면서 개봉이 계속 미뤄지니까 답답해진 일본 팬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른바 원정 관람인데요.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날아와서 자막도 없이 영화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도 펑펑 울었다는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죠. 팬들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일본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열광하는 작품을 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거냐면서 자국의 폐쇄적인 영화 산업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성공담을 넘어서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 새로운 법칙이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시장의 입맛에 맞추려고 창작자가 자기 비전을 수정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힘 있는 이야기는 전 세계 관객이 먼저 알아보고 오히려 시장이 그 이야기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 이 영화가 그것을 똑똑히 증명해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국경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화 권력은 과연 거대한 자본을 가진 시장의 손에 있을까요? 아니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 자체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